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기상이변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기후 시스템의 구조적 불안정화의 징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계 해양이 축적한 열에너지의 규모는 이는 전 인류가 37년간 소비하는 총 에너지량에 맞먹는 수치입니다. 그 결과로는 더 큰 우박, 더욱 이상화된 강수 패턴, 그리고 가뭄과 집중호우 사이의 급격한 전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시각적으로 탐사한 해당 구력은 전체의 0.00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날 세계 해양은 단순히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난화 속도 자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및 나노플라스틱은 해양과 대기를 오염시킴으로써 열 교환, 가스 교환, 구름 형성 및 수문화적 순환 과정에 교란을 일으킵니다. 자려는 기관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기능하는지 혹은 정치적 전략이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무관심합니다. 이러한 과정의 물리학적 법칙은 우리의 의구심과 무관하게 그 자체의 원리에 따라 계속해서 전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곤 촐라키안입니다. 오늘 저는 기후과학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 중 하나인 해양온난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해양의 가속화되는 온난화가 이미 기존 모델의 한계를 초과하고 있는 방식, 해양 심층부에서 전개될 수 있는 과정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이 기후 예측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기상이변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기후 시스템의 구조적 불안정화의 징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첫째 주에 세계기상기구가 해당 연도가 이미 극단적인 폭염, 한파, 강수, 그리고 산불로 특징 지어졌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2026년 1월은 기상 관측 역사상 5번째로 따뜻한 1월로 기록되었습니다. 동시에 유럽은 2010년 이후 가장 추운 1월을 경험하였습니다. 기후 시스템의 물리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이것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불안정화의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기후 시스템이 평형 상태를 벗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곳에서 기온이 균일하게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열, 수분, 그리고 기단을 분배하는 익숙한 메커니즘들이 붕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트 기류의 거동이 교란됩니다. 극소용돌이가 낙하되고 변형됩니다. 북극의 냉기가 남쪽으로 깊숙이 침투하는 반면 온난한 기류는 이전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지구 전체적으로 열이 계속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폭염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한파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년 초 북반구에서는 한랭 기류의 침투가 유럽과 북아메리카 모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은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지중해 전역에 이르기까지 강한 강수, 강풍, 높은 파도를 동반한 일련의 폭풍을 경험하였습니다. 동시에 남반구에서는 극단적인 폭염이 기록되었으며 이는 호주, 칠레, 파타고니아에서 대규모 산불을 촉발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남동부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히 모잠비크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홍수는 최소 60만 명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수십만 명이 이재민이 되었고 약 4만 채의 주택이 파괴되거나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들은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지만 기후 시스템은 하나의 공통된 과정, 즉 해양의 이상 온난화를 통해 이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가열된 해양이 점점 더 많은 과잉 에너지와 수분을 대기 중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열과 수분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 폭풍,
집중 후 극단적인 폭염 및 한파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해양이 무균 상태에서 대기와 온난화 및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섬세한 시스템은 이미 인위적 기원을 지닌 또 다른 요인에 의해 교란된 상태입니다. 마이크로 및 나노플라스틱은 해양과 대기 모두를 오염시킴으로써 멸교환, 가스 교환, 구름 형성 및 수문 순환 과정에 개입합니다. 대기 중 수증기는 자연적으로 빗방울로 응결되지 않습니다. 응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주위에 핵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자, 즉 소위 응결핵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응결핵은 먼지 입자, 해염, 검댕, 그리고 기타 에어로졸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나노플라스틱은 해양과 대기 모두에서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검출되고 있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입자들은 구름과 강수의 미세물리학적 과정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2024년 연구는 대기 중 플라스틱 입자가 구름 생성 과정에 관여할 수 있으며 그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잠재적인 응결핵 및 빙정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이크로 및 나노플라스틱은 구름 형성과 대기 수분의 응결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수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강한 강도로 발생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로 더 큰 우박, 더욱 이상적인 강수 패턴, 그리고 가뭄과 집중호우 사이의 급격한 전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전된 마이크로 및 나노플라스틱 입자의 영향이 현재의 기후 모델에서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입자들은 사실상 시스템 내에 추가적인 잡음 변수를 도입하는 셈입니다. 그 결과 단기 기상 예보와 장기 기후 전망 모두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의 영향은 대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양과 대기는 함께 하나의 단일한 기후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물은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서도 막대한 양의 열을 축적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10m 두께의 해수층은 지구 전체 대기보다 더 많은 열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해양은 열을 흡수하고 밤에는 이를 다시 대기 중으로 방출하려 기온 변동을 완화하고 자연적인 기후 조절 장치, 즉 천연 에어컨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더하여 해양은 암석권판으로부터 열을 흡수하고 이를 다시 대기 중으로 방출합니다. 마이크로 및 나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의 대규모 오염이 이처럼 정교하게 균형 잡힌 열 조절 시스템을 교란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합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데이터에 따르면 나노플라스틱 입자들은 해양의 핵심적인 세 계층, 즉 표층부, 해저부, 그리고 수온과 밀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수온약층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표면 전하를 띤 플라스틱 입자들은 수소결합 수준에서 물분자와 상호작용합니다. 그 결과 해수의 물리적 유화학적 특성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대기로의 열 전달이 지연되고 해양 수층 내부의 가랄 구역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평가에 따르면 마이크로 및 나노플라스틱은 실제로 세계 해양에 열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열교환을 교란하고 수질 특성을 변화시키며 해양과 대기 간의 가스 교환을 방해하고 구름 형성과 수문 순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인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실은 명확히 이해되어야 합니다. 마이크로 및 나노플라스틱은 그 자체로 열의 발생원이 아닙니다. 다만 열이 방출되는 자연적 메커니즘을 교란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를 핵심적인 질문으로 이끕니다. 마이크로 및 나노플라스틱이
열을 생성하지 않는다면 현재 해양에서 감지되고 있는 추가적인 열의 근원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주어진 사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해양은 단순히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난화의 속도 자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발표된 최신 연구들은 해양 온도의 상승이 더 이상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온난화의 속도 그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연구진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한 2024년 연구에 따르면 해양은 1962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의 열을 축적해 왔으며 이 과정의 가속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5년 레딩 대학교 연구진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현재 해양 표층의 온난화 속도가 1980년대 후반에 비해 약 4.5배 빨라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온난화 속도는 10년당 약 0.06도씨였으나 현재는 약 0.27도씨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온난화는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온난화의 속도는 기존 기후 모델에서 예측된 수준을 점점 더 벗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과학자들 스스로가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그리고 2024년 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해양 온도가 450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 관측 기록상 전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이애미 대학교 로젠스틸 해양대 기각대학원의 선임 연구원인 브라이언 맥놀디 박사는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기록을 경신한 해양 온도가 2년 내내 지속되었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격차가 문제입니다. 이전 기록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당시 나사 고다드 우주연구소 소장 개빈 슈미트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는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요인들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도 인용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추세는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이 온실가스에 의해 인위적 영향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 발생한 것은 그것에 더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 혹은 현재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관측된 온도가 단순히 이전 기록을 초과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기후 모델이 설명해 온 장기적 추세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가열 메커니즘의 존재를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해양 지구물리학자 롭 라터 박사 역시 뉴욕 타임즈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이 같은 이탈의 원인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는 과학자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상은 사태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세인트 토마스 대학교의 존 에이브러햄 교수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발언하였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해수면 온도의 장기적 변화를 야기하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다른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이어진 그의 발언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현재 고온을 유발하는 것으로 관측되는 현상은 엘니뇨에 더해진 무언가이며 6개월 전 혹은 12개월 전에 제시되었던 논거들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해수면 온도는 엘니뇨 발생 지역과는 전혀 무관한 여타 지역에서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이는 해양 온도의 장기적 변화가 기존 모델에는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혹은
고려되지 않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실은 이 이상온난화가 2025년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해양 표층 온도는 역대 최고 기록에는 도달하지 않았으나 1월 9일 학술지 대기과학의 진보에 게재된 국제 공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해양이 축적한 열량은 현대 관측 기록상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해양 포층은 절대적 기록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간 수층 전체가 흡수한 총 열량은 실제로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세계 해양이 축적한 열의 총량, 즉 해양 열압량은 2025년 한 해 동안 23제타줄만큼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 인류의 총 에너지 소비량 약 37년치에 맞먹는 수치입니다. 만약 기후 시스템 내에 기존 모델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적인 요인이 실제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해양이 단순히 빠르게 온난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속적으로 온난화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2025년은 바로 이 점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그해 해양 포층은 기록적인 온난화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층 전체에 걸쳐 축적된 열의 총량은 관측 기록상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근본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2025년 이 미지의 요인은 포층으로부터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후 해양 포층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이미 분명합니다. 2025년 해양은 기록적인 양의 추가 열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는 더욱 첨예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마이크로 및 나노 플라스틱이 열의 자연적인 방출을 교란함으로써 열을 보존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는 열을 생성하지 않는다면 이 해양의 추가적인 가열은 가련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탐구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해양의 심층부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온난화는 해양 포층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해양의 가장 깊은 층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과학자들은 아르헨티나 본지에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4,500m 이상의 깊이에서 약 10년당 0.02도씨의 온난화가 발생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이 수치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적은 부피의 물이 아니라 심해의 거대한 수계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수계를 단지 소수점 이하로 상승시키기 위해서도 막대한 에너지 유입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깊이에서 온도 변동은 일반적으로 1000분의 1 단위로 측정되므로 기록된 변화는 통상적인 변동보다 수백 배나 큰 것입니다. 유사한 패턴이 극권 남쪽 수역에서도 관찰되었습니다. 2020년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 헬무홀츠 극지양연구센터의 해양학자들은 지난 30년간 남극 요레레의 2000m 이상 깊이의 수역이 세계 해양의 나머지 지역보다 5배 빠른 속도로 온난화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동시에 연구자들 자신에 따르면 상층부 700m의 수역에서는 거의 온난화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학술지 해양학에 기고한 과학자들은 과학계 내에서 점점 더 커지는 하부이가 해양 온난화가 2000m보다 깊은 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들의 평가에 따르면 4000m 이하의 깊이에서 남반구의 심해 분지가 북반구의 것보다 약 10배 빠른 속도로 온난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는 다양한 연구에 기초한 2013년 정부 간 기후변화 패널 보고서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보고서는 해양이 포층뿐만 아니라 데워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수심 700m에서 2000m 사이의 수치는 최소한 2003년 이후로 열을 축적해 왔습니다. IPCC는 또한 남방이 훨씬 더 깊은 곳, 즉 약 3000m에서 해양 바닥에 가까운 깊이까지 확장되며 특히 남극 저층수에서 그렇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보고서는 전 지구적으로 가장 높은 심해 난방률이 약 4,500m 수심에서 관찰되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우리는 해저에 매우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는 난방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IPCC는 그 깊이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심해는 포층보다 훨씬 덜 연구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심해 및 저층수의 난방이 전체적인 그림의 일부임을 강조했습니다. 해양은 점진적으로 과잉열을 더욱 깊은 수층으로 흡수하고 있으며 기후 시스템의 에너지 불균형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 관점에서 보면 이 논의는 오래전부터 포층 난방을 넘어 해양의 최심층 변화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지점입니다. 해양 복사는 심해층의 난방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햇빛은 수심 약 200m까지만 수층에 침투하며 수직 혼합을 고려하더라도 포층 가열의 영향은 최대 약 700m까지만 확장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인정된 가설은 포층수가 먼저 태양과 대기에 의해 데워진 후 전 지구적 순환이 그 열을 점진적으로 더 깊은 수층으로 운반한다고 제시합니다. 그러나 중국 해양대학의 최근 연구 결과는 이러한 프레임워크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연구자들은 심층 해양 열파라고 유사한 현상을 식별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해양 열파의 약 3분의 1이 해양 표면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약 절반은 발전의 특정 단계에서만 표면에 보이며 다른 단계에서는 수층 내에 숨겨져 있습니다. 대기가 열의 주요 원천이라면 열 이상이 먼저 표면에 나타나고 나중에 아래로 전파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관찰은 다른 패턴을 드러냅니다. 상당한 부분의 열파는 포층 난방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래에서 작용하는 추가 에너지원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문제는 이 부분의 해양이 가장 덜 연구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심해 지역은 접근하기 극도로 어렵고 조사하는데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은 경우 매우 깊은 곳의 온도는 지속적으로 측정되지 않으며 몇 년에 한 번 또는 심지어 1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드문 연구 원정대 중에만 측정됩니다. 해양생물학자이자 해양학자인 실비아 얼은 자주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인용하면 우리는 화성의 표면보다 우리 해양 바닥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오늘날까지도 안타깝게도 과학은 해양 바닥에서 직접 발생하는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적인 수단을 확립하지 못했습니다. 표준 아르고 보표는 일반적으로 약 2000m 수심까지만 작동하는 반면 해양의 평균 깊이는 훨씬 더 크며 우리 논의와 가장 관련 있는 과정들은 해저 자체 근처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해양 발견 연맹의 연구자들은 심해에 대한 우리의 제한된 지식을 다루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200m보다 깊은 해양 지역이 지구 표면의 약 61%를 차지하지만 인류가 그 지역의 0.001% 미만을 시각적으로 관찰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대략 벨기에 크기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는 깊이 있는 중요한 의미를 암시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해양 바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는 체계로서가 아니라 손전등의 빔에 의해 가끔만 밝혀지는 광대한 어두운 영역으로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앞서 언급한 논문에서 가져온 1958년부터 2024년까지의 심해 잠수함 활동을 보여주는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회색 배경의 노란색에서 보라색까지 범위의 색상은 실제로 시각적으로 관찰된 영역이 아니라 250제곱킬로미터 심해 잠수함 잠수의 해수를 나타냅니다. 해저에서 실제로 직접 관찰된 실제 면적은 이 규모의 지도에 표현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별 지형이나 생태계뿐만 아니라 이 광대하고 대체로 미탐사된 영역의 에너지, 역학 자체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해양에 료를 더하는 이 숨겨진 요인이 무엇일 수 있을까요? 해양학에서 이 요인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열이며 지구의 내부에서 해양 지각을 통해 해양으로 들어오는 열입니다. 해양 바닥은 단순히 찬 경계가 아닙니다. 많은 곳에서 그것은 물로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전달되는 활동적인 지질 환경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거의 알지 못하는 해양 바닥, 바로 그곳에서 수많은 지질 구조가 불충분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해저 화산, 지각 단층, 중앙 해령, 그리고 열수 분출공. 이것은 물 아래에 숨겨져 있는 우리 행성 자체의 엄청난 부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활동적인 화산 및 지각 과정의 영역들에서 지열 연류는 가장 높습니다. 전통적으로 지열 연류는 태양 에너지에 비해 너무 작아서 해양의 전체적인 난방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가정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열은 종종 2차적이고 거의 일정한 배경 요인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점을 명확히 하게 해주십시오. 해양 바닥을 통해 지구 내부에서 상승하는 열은 일반적으로 가정되었던 것보다 심해 과정을 형성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록 전 지구적 수준에서 난방에 대한 논의가 가장 자주 인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열 연류를 포함하는 수치 모델링은 남극 근처의 찬 저층수 순환이 해저 가열을 제외하는 시뮬레이션보다 약 33% 더 강렬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치 실험은 또한 아래에서의 현실적이고 상대적으로 약한 열 입력도, 저층수 온도를 최대 0.4도씨까지 상승시킬 수 있으며 해양의 최심층에서 열 레짐을 크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따뜻한 물은 밀도가 더 낮기 때문에 이러한 가열은 해양 성층화의 안정성을 감소시키고 심해 찬수의 순환 패턴에 눈에 띄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오직 배경 지열 연류 값을 사용하는 계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값들은 일반적으로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류가 어떤 이유로든 변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정기 시청자들에게 답은 명백하게 긍정이어야 합니다. 지각 활동, 마그마 과정, 해저 화산, 열수 시스템, 그리고 마그마의 해양 지각 표면으로의 상승에 대해 말할 때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총 연류는 실제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지구가 현재 강화된 지동학적 활동 기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 주제는 제 이전 연설에서 광범위하게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지동학적 활성화 기간 동안 해저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연류는 또한 증가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해양 지각을 통한 열의 유입이 강화됩니다. 더 뜨거운 마그마 물질이 그 기저에 더 가까워질 때 열의 전달이 증가합니다. 지구의 내부에서 하층 암석으로 그리고 나서 하층수로 향하는 것입니다. 즉, 해저가 추가적인 열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해양으로 유입되는 더 가열된 표면으로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증가된 내부 가열은 상승된 지진 활동을 동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립된 지진의 연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와 응력 재분배가 지구 내부에서 강화되고 있으며 지각과 상부 멘틀이 더 이동성 있는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결과 단층, 중앙 해령 고력, 해저 변형 지력, 그리고 기타 지질 구조들이 더 활동적이 되어 심해열이 더 쉽게 상향 전달될 수 있게 합니다. 지진 활동이 열 방출에 미치는 국지적 영향의 한 해는 이미 2004년에 국제과학자 그룹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중 지진의 연속이 날카롭고 극도로 국지적인 해수 온도 상승, 그리고 심지어 해양 흐름의 일시적 변화를 동반했던 여러 놀라운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관찰에 따르면 지진의 군집이 먼저 약 10km 수심의 해저에서 발생했으며 며칠 또는 심지어 몇 주간 지속되었습니다. 얼마 후 위성 지도는 같은 지역 위에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수규의 반점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리아해의 한 경우에는 호층 온도가 5도씨 이상 상승했습니다. 2003년 여름 터키 해협 지역에서는 9도씨를 초과하는 이상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저자들은 대담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지구의 핵과 멘틀 사이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신부 과정이 암석권의 기저를 가열하고 해저의 마그마 작용과 열수 분출을 강화하며 이 추가 열이 몇 주 또는 몇 개월 후에 따뜻한 이상과 해양 순환의 변화 형태로 표면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그들은 이러한 에피소드들이 특히 뜨거운 여름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에 기여할 수 있으며 더 광범위한 난방 추세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후속 연구들은 이 아이디어에 대한 추가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연구는 적도 태평양 해역에서 지진과 기후 변동성 사이에 상당히 강한 관계를 입증했습니다. 연구자들은 1973년부터 2008년까지 30년 이상의 관찰을 검토했으며 두 시기열을 비교했습니다. 태평양 해역의 지진 활동과 엘니뇨 에피소드를 포함한 열대 기후 변동. 그들의 분석은 지진 활동의 폭발과 방출된 총 지진 에너지의 증가가 일반적으로 엘니뇨 정점보다 약 1.5년 앞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지진 활동의 특징적인 정점과 태평양의 따뜻한 단계의 정점이 단순히 서로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안정적인 시간 간격으로 일관되게 오프셋되었습니다. 30년 관찰 기간 동안 저자들은 또한 태평양 해역에서 방출된 지진 에너지가 평균적으로 대략 2배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사한 분석은 지리과학 박사이자 물리지리학 및 기후 전문가인 아서 비테리토 교수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지표를 비교했습니다. 해양 바닥에서 발생하는 규모 4.5 이상의 지진 수와 전 지구 대기 온도의 변화. 그의 발견에 따르면 1995년부터 중앙 해령을 따라 이러한 지진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해령들은 약 6만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는 전 지구적 수중 산맥 체계를 형성하며 여기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활발하게 생성됩니다. 비테리토님이 입증한 바와 같이 이 지역들의 지진 활동 증가와 전 지구 온도 상승 사이에는
상당히 강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상관계수는 0.78을 초과합니다. 이 규모의 기후 데이터의 경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주목할 만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매우 높은 값으로 간주됩니다. 동시에 대기 온도의 상승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지진 활동의 증가를 약 2년의 지연으로 따릅니다. 교수의 가설에 따르면 이 관계는 중앙 해령을 따른 강화된 지진 및 화산 활동이 열수 분출을 증가시키고 해양수에 추가 가열을 제공한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추가열은 그 후 약 2년의 지연으로 대기권으로 전달됩니다. 지구 내부에서 열이 전달되는 세 번째 경로는 해저화산을 포함한 화산 활동의 강화입니다. 마그마가 해양 지각의 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암석을 데울 뿐만 아니라 특정 장소에서는 더 높은 수준으로 돌파하여 국지적이면서도 극도로 에너지 집약적인 열 공급원을 형성합니다. 이는 더 이상 균등하고 약한 배경 효과가 아니라 해양으로 방출되는 강력한 열에너지의 맥동입니다. 해저화산 활동은 드문 예례가 아니라 지구상의 주요 화산 활동 형태 중 하나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의 추정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산 분화의 약 75%가 수중에서 발생합니다. 많은 경우 심해 분화의 결과는 해양 표면에서 가시적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일부만을 관찰하며 해저화산 활동의 실제 규모를 완전히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 가능한 관찰 결과만 해도 세계의 많은 화산계가 현재 증가하는 이상 활동의 징후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스미소니언 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화산 분화가 기록되는 날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변한 것은 빈도만이 아닙니다. 분출된 용암이 비정상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사례가 점점 더 보도되고 있습니다. 즉, 멘틀의 더 깊은 층에서 상승하는 마그마의 특징인 가열된 상태이며 비정형적인 화학 조성을 지닙니다. 이는 우리의 논의 맥락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마그마는 더 큰 양의 심부 내부 에너지를 운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육지뿐만 아니라 해저화산 지역에서도 강화되고 있다면 이는 주변 암석의 가열, 마그마의 방출, 그리고 해양저 열 방출의 전반적 강화를 통해 아래로부터 해양으로의 열유입이 추가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지구 내부에서 열이 전달되는 네 번째 경로는 수열 시스템의 활성화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지구 내부와 해양 사이의 열교환을 위한 자연적 채널입니다. 해수가 가열된 암석층으로 침투하여 따뜻해지고 강물이 풍부해진 후 열수 분출의 형태로 해양으로 돌아옵니다. 지구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 이러한 시스템들은 더욱 강하게 작동하여 주변 수체로 더 큰 양의 열을 전달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이 단순합니다. 지동학적 활성화 시기 동안 해양은 아래로부터 단순히 약간 더 많은 열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 내부에서 해양으로의 에너지 전달 체계 전체가 강화됩니다. 해양저를 통한 배경 지열 에너지 흐름과 단층, 하산 활동, 그리고 수열 활동 지역에서의 국지적 열 방출이 모두 증가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해양저는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훨씬 더 활동적인 가열원이 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활성화 단계는 규모에 있어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에피소드,
이후에는 상당히 더 큰 양의 에너지가 행성의 심부층으로 유입되는 더욱 강력한 구간이 따릅니다. 이러한 더욱 강력한 단계 동안 지구의 내부는 더욱 강하게 가열되고 마그마 상승은 더욱 활발해지며 지각 변형은 강도를 증가시키고 지진의 수와 규모가 증가하며 화산 활동이 강화됩니다. 그 결과 더욱 많은 열이 아래로부터 해량으로 전달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무작위 변동이나 고립된 이상 현상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증가하여 내부 열로 변환되고 이후 해양조를 통해 방출되는 대규모 지동학적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현 시대의 해양 온난화에 대한 지열의 기여도가 더 이상 단순히 무시할 수 있는 배경인자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상당히 강화될 수 있는 성분으로 여겨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본적인 방법론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지열에너지가 해양 온난화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다는 점을 이미 많은 과학 연구들이 설득력 있게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분은 현존하는 대부분의 해양 가열 모델과 기후 계산에서 여전히 대체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 측면을 재검토하고 변동하는 지열 에너지 흐름을 별도의 증폭 인자로 포함하는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비정상적인 해양 온난화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홍수, 극단적 강수, 우박, 폭풍, 강력한 바람, 그리고 허리케인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킵니다. 해양이 위에서뿐만 아니라 심부 열의 추가적 유입으로 인해 아래에서도 온난화되고 있다면 이러한 메커니즘을 무시하는 것은 더 이상 과학적 신중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한 형태의 맹목성이 됩니다. 우리는 해양이 지금까지 익숙해온 극단적 현상들이 완전히 새로운 강도의 등급, 즉 메가토네이도, 메가폭풍, 그리고 메가허리케인으로 변이할 정도까지 온난화될 때까지 정말로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발, 제 말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해양 온난화는 선형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수년 연속으로 관측 현실에 뒤처진 모델들에 계속 의존하는 방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예측 가치가 은폐되어 왔는지 아니면 모델 자체를 수정할 시간이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의 문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백만 년 동안 지구는 강력한 자체 조절 시스템, 일종의 자연적 행성, 몇몇 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의 중심 성분 중 하나는 세 개의 해양들이었으며 이들은 행성 온열 조절계로 기능하였습니다. 즉, 지구 내부에서 상승하는 열을 포함한 과잉 열을 흡수하고 재분배하며 솟아시켰습니다. 바로 이 메커니즘이 행성이 지동학적 활성화 시기를 통과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메커니즘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인자 중 하나는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의 대규모 오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속에 떠다니는 파편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양 멸균환의 물리학 자체에 간섭하는 물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에 의한 열 전달에 정밀하게 조정된 메커니즘 파괴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가정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해양은 단순히 온난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지동학적 활성화 시기 동안 지구 내부에서 정상적으로 방출되어야 하는 열을 포함한 열을 방출하는 능력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암석원판이 덜 효율적으로 냉각되며 신부 내부 열의 일부가 시스템 내에서 축적되기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행성의 온열 조절 메커니즘에 대한 심각한 간섭을 나타내며 현 지동학적 활성화 기간이 지구상에서 이전에 관측된 어떤 시기보다도 더 강해질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유형의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추가 열의 원천은 지구의 강화되는 지동학적 활성화에 있으며 동시에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은 이 열을 솟아시키는 자연 메커니즘을 차단하고 대기 과정을 방해합니다. 인류는 아직 이러한 위기에 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행동의 기후의 창은 더 이상 수십 년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수년으로만 측정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관측하고 있는 변화의 속도에 기초하려 말합니다. 즉, 해양의 가속화된 온난화, 기상 이상의 심화, 지진 및 화산 불안정성의 강화, 그리고 수건과 대기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의 계속된 기하급수적 축적입니다. 해양 자체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존의 배경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끝없는 협상의 속도로 계속 다루는 것은 심각한 위험을 야기합니다. 새로운 인자들을 인정하는 것이 편리한지 또는 그들이 기존 모델에 깔끔하게 맞는지에 대해 논쟁하는 데 또 다른 10년 또는 20년을 소비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려는 제도들이 얼마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지 또는 정치적 전략이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무관심합니다. 이러한 가정들의 물리학은 우리의 유심과 관계없이 자신의 법칙에 따라 계속 진행됩니다. 당신이 이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싸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